오늘 미주노래 월간 뉴스는 스페이스 X 6년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년 전에 이 스페이스 X의 영상을 보면서 특별히 재활용 로켓이라 그러죠. 다시 착륙하는 이 모습의 영상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전율과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때 보았던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테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때 그 감동을 반복되는 영상을 보시면서 뉴스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전에 들어온 테슬라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북미와 유럽에서 주력 모델인 모델 Y 가격을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16일 유럽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X 계정에 모델 Y 가격이 오는 22일부터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의 인상폭은 2,000유로, 약 한국 돈으로 290만 원이라고 회사 측은 덧붙였는데요. 전기차 전문 업체 테슬라 라티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 모델 Y 중 가장 저렴한 후륜 구동 제품의 시작가는 44,990유로랍니다. 한국 돈으로 6,525만 원 수준인데요. 테슬라는 전날 북미에서도 모델 Y의 모든 트림 가격을 오는 4월 1일부터 $1,000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달 1일에도 모델 Y의 후륜 구동과 롱 레인지 트림 가격을 각각 43,990달러, 48,990달러로 $1,000씩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머스크는 지난달 가격 인상을 예고한 테슬라의 X 게시물의 답글로 이것은 제조업의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난제,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공장은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인 생산이 필요하지만 소비자 수요는 계절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따라 1년 전부터 가격을 여러 차례 내리면서 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또 지난 1월에는 올해 사업 전망을 제시하면서 판매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미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34%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모델 Y가 제일 잘 나가는 가격 모델이잖아요. 이 가격을 1,000불 올린 이유에 대해서 주말에 올려드리는 미주노래 테슬라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스페이스 X 소식인데요. 자,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미국 정부 기관과 2조 원대의 비밀 계약을 체결하고 스파이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 보도를 했네요. 야, 이 극빈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 세상에 비밀은 없죠. 이 매체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소식통은 스페이스 X가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정찰국 NRO입니다. NRO와 2021년 1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스페이스X의 군사용 위성 서비스인 스타실드 사업부에서 해당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달 자체 입수한 문건을 근거로 스페이스X가 21년 미 정부와 18억 달러 규모의 기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죠. 다만 이 신문은 계약 당사자와 계약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NRO와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스파이스 위성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미국 정부와 군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잠재적인 표적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이미지 처리 센서를 갖춘 대형 위성과 수많은 중계 위성으로 구성이 되며 중계 위성들은 위성 간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정보와 이미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한 소식통은 이 시스템의 잠재적 능력에 대해 아무도 숨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3명의 소식통은 2020년 이후 10여 개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의 위성이 스페이스X의 펠칸 9에 실려 발사됐다고 말했으나 로이터는 이 새로운 위성 네트워크가 언제 온라인으로 실제 사용될 수 있을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미 국방부 산하 우주군과도 스타실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7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죠. 스페이스X는 2022년 12월 처음으로 스타실드 사업 내용을 공개하면서 미 정부를 위해 지상 관측, 보안 통신, 데이터 수집, 장비 운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을 담당하는 NRO는 1992년 그 존재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 비밀리에 유지된 핵심 정보 기관 중입니다. 한국의 약간 그 국정원 같은 데죠. 미 국방부 산하 기관이긴 한데요. NRO는 지난해 4월 성명을 통해 오는 2033년까지 정찰 위성수를 기존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NRO 대변인은 스페이스X와의 계약에 관한 논평 요청에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로는 전했죠.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죠. 여러분 시험 발사를 하잖아요. 스페이스X가. 그렇죠? 그냥 올라갔다 내려올까요? 올라간 김에 좀 위성 좀 띄우고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시진핑이 자꾸 테슬라를 향해서 너네 자꾸만 그러고 있지 하면서 지금 그런 거죠. 자, 유럽이 아니죠. 뉴욕 지하철에서 또 총기 사건 발생한 거 뉴스 통해 들으셨죠? 아주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총 꺼내가지고 쏠려다가 하니까 또 그 총 뺏겨가지고 또 하고 여러분 뭐 뉴욕이나 자꾸 유럽이라 그러지? 유럽도 조심하시고요.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나 어디든 미친놈들이 하도 많은 세상입니다. 스스로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네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전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북부의 타운식 경찰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날 오전 폴스 타운식 근처에서 총격이 발생해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후 사망자를 3명으로 확인했는데요. 가정 내 문제가 관련돼 있으면 주택 2곳에서 3명이 살해됐다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그저께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 청소년이죠. 통제가 안 돼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어요. 와서 좀 도와달라. 근데 전에는 경찰이 와가지고 잘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출동한 경찰이 총을 쏴 죽였습니다. 자폐아를 앓고 있는 아들이 우발적 행동을 저지르니까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굳이 총을 쏠 필요가 있었나? 테이저건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 미국의 경찰들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셀링 디온 아시죠? 지금 투병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요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뻣뻣해지는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가수 셀링 디온이 55세밖에 안 됐습니다. 새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같은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명 전신 근육 강직 인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SPS라고 합니다. 스티퍼슨 신드롬이라고 불치병이죠. 지난달 15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면서 오늘은 국제 SPS의 날이라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는 2022년 가을에 SPS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자가 면역 질환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경험 중에 하나였지만 언젠가는 무대로 다시 돌아가 가능한 한 평범하게 살겠다는 결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들과 가족, 팀 그리고 모두의 응원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아울러 그는 SPS의 영향을 받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셀린 디온은 이들과 함께 이 글과 함께 새 아들 찰스, 넬슨 에디. 찰스는 23살 장남이고 넬슨 에디는 쌍둥이에요. 13살. 함께 찍은 사진도 게재했는데요. 디옹은 2016년 세상을 떠난 남편, 전 매니저였죠. 르네 앵젤릴과의 사이에서 이 아들들을 뒀는데 캐나다 출신의 리옹은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기억하시죠? 타이타닉의 그 주제가로 유명한 My Heart Will Go On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세계 최고의 디바로 뽑혔지만 2022년 희소질환인 SPS 투병 사실을 밝히며 예정된 공연을 모두 취소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죠.
이 병은 근육 경직을 유발해 사람의 몸을 뻣뻣하게 만들고 소리와 촉각, 감정적 자극에 따라 근육의 경련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후 디용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4일 그래미 시상식의 최고상인 올해의 앨범 시상제로 오랜만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돼 기쁘다고 말할 때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라며 그래미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은 사람들은 음악이 우리의 삶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사랑과 기쁨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감동적인 멘트를 했지요. 힘내시기 바라고 동일한 희귀질환과 질병과 싸우는 이들 미주놀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올려드린 미주놀의 드론 영상을 통해서도 피아노와 첼로가 있는 여러분 꼭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 의회 조사국이 현대차 리스 예외를 이용해 IRA 보조금 광고를 지적하고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현대차가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리스 예외 규정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CRS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CRS는 미국 의회 조사국이거든요. 자, 이들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리스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 예외 보고서는 IRA 발효 이후 추가된 리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아시다시피 차량 가격 및 구매자의 소득 요건 충족도 충족을 해야 되고 배터리 부품이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조건이 있잖아요. 하지만 미 재무부는 한국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말 추가 지침을 발표했고 리스 등 상업용 판매 차량에는 북미 최초 조립 등의 요건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주기로 한 상태였는데요.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현대차뿐만 아니라 미국 전기차 신차 시장에서 리스 비중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자동차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이런 규정 시행을 전후로 9.7%에서 무려 34.3%로 리스 비중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리스 비중 최근 3년 중 최대인 59%를 기록했다는 월가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보고서는 해당의 예외는 미국 국내 산업을 희생해온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했습니다. 상업용 전기차에서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기도 하죠. 자, 여전히 이 부분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잉의 사건 사고는 정말 끝이 안 보이네요. 자, 보잉 여객기에서 또다시 부품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37-800 여객기가 목적지인 오리건주 남부 로그밸리 국제 매드포드 공항에 착륙한 뒤 점검 과정에서 외부 패널 한 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공항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연방항공국은 이 항공기에서 해당 패널이 사라진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패널은 비행기의 본체와 날개가 접하고 착륙 장치와 가까운 곳에 원래 설치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이날 오전 10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륙해 오리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45분 로그밸리 국제 매드포드 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 무서워서 이 보잉이 만든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보잉이 만든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탈 비행기가 없다는 게 또 우리가 안고 있는 한결같은 고민이죠. 다음 소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부분인데요.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CEO죠.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질긴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정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미주널에서도 한결같이 말씀드렸던 거죠.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단순 CPI 수치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회사 델 있죠. 델 이번에 아주 실적 발표가 날아갔잖아요. 델이 재택근무는 오케이 하겠다. 단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승진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나름대로 중간 해법을 제시한 건데 과연 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은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 첫 번째 임기와 비슷하겠지만 이번에는 터보 모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들여다볼까요? 미국 뉴요커에 따르면 친 트럼프 존슨 하원 의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에서 진보적인 관료들이 그에 반대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 많은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웠다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정부 때 2017년부터 하원 의원 임기를 시작한 존슨 의장은 의회에서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첫 친트럼프 공화당 지도자라고 규정하면서 트럼프 정부 및 첫 2년간 우리가 성취한 것은 놀랍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업무 우선순위를 묻는 이런 질문에 불법 이주민 단속,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세 번째는 감세, 네 번째는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확대, 다섯 번째는 모든 종류의 규제를 대폭 철폐 등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기관의 규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경 장벽에 대해 우리는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벽을 건설한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 등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법무부를 무기화하고 정치화했다며 검찰은 트럼프가 다시 출마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트럼프를 겨냥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말의 논리는 있지만 너무 좀 치우쳤죠, 그렇죠? 너무 좀 치우쳤네요. 예. 실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지 꼭 뭐 그것만은 아니죠. 예. 메타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약물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미국 검찰이 칼을 빼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 칼날이 메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타와 관계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메타, 페이스북 이런 쪽에 영향력이 지금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베트남의 광폭 외교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은 호주와 공동으로 양국의 외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자, 제가 갑자기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판민진 베트남 총리와 앤서니 총리 호주가 호주 캔버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관계 격상에 합의했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베트남에서 지정한 대외 관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경제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이념적인 관계였죠. 그렇죠? 자, 지금 이런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와도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베트남이 내신 반도체 생산 기지로 꿈을 그리고 있는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죠. 지금 중국을 떠나서 지금 베트남 반도체 강자인 삼성을 상대로도 적극 구애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의 경우에 지난해 말 베트남을 방문해서 판민진 총리와 얘기를 나눴는데요. 당시 젠슨왕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연이어 방문했는데 훗날 베트남 출장길을 회고하면서 나는 베트남 총리에게 베트남을 엔비디아의 제2의 고향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와, 어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베트남 정부와 주고받은 얘기에 알맹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이 삼성에 매달려서 요구하는 것도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삼성이 해달라는 건데요. 눈치 빠른 베트남이 이미 알고 있었죠. 미국은 중국에게 앞으로 영원히 반도체 기술 발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대안은 여러 나라가 될 수 있다. 이제 느낌이 딱 오죠. 탈중국화되는 베트남 탈중국화되는 반도체 그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베트남이 쟁취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여러분 이 반도체 시장은 전 세계가 목숨을 걸고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 소식 헤드라인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집값이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와, 지금 중국의 Z세대는요 1g에 11만 원 하는 한국 돈으로 콩처럼 만든 금을 많이 사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Z세대는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그런다고 돈을 잃지 않지는 않겠지만
금사랑에 대한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의 로컬 소식을 좀 캘리포니아 뉴스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밀리언스의 당첨자가 안 났습니다. 1등이 없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당첨금이 8억 7천만 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와우, 이거 좀 전해드릴까요? 이럴 때는 복권 한 장씩 사셔야죠. 팀장님 사셨습니까? 예, 당연히 샀죠. 3월 19일 날에 있습니다. 추천일이 3일 후에. 야, 3일 후에 누가 될까요? 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을. 그렇죠? 희망을 가져야죠. 8억 7천만 달러. 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6자리 번호만 맞추시면 됩니다. 혹시 꿈속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서 숫자 6자리 알려주거나 여러분이 기르시는 고양이, 강아지가 숫자 6자리를 혹시라도 알려주면 못 이기는 척 이불만 투자해서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고양이들은 잠만 자고 그러질 못하네. 여러분 내일이 세인트 패트릭 데이입니다. 3월 17일. 그렇죠? 남가주에 대대적인 음주 단속 한다니까 DUI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술 먹으면 운전대 자체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LA 카운티 교도소에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멕시코 마피아 일당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가지가지한다 진짜. 그렇죠? 교통사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조심하시고요. LA 가솔린 가격이 1.1센트 올라서 4달러 95.2센트를 기록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느새 또 슬금 오르네요. 내일 LA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통 정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특별히 조심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LA 마라톤대 죽기 전에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홍역이 급속 확산에 초비상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2달 만에 59건이 지금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면 곳곳에서 뭔가 떠다니고 있어요. 뭐가? 예, 이 바이러스가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네이도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골프 60세 이상들이 골프를 치면 루게리병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높다네요. 그 골프장에 뿌리는 그 농약 때문이라는데 이거 참 안 칠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최근에 좀 전에 올려드린 저희 종목 선정 특강 5번째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변함없이 저희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약속대로 매일매일 2-3편의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쉽지 않은 장 여러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